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우리 아이들 신체 발달이 대근육 발달과 소근육 발달로 크게 나눌 수 있죠. 대근육 발달은 뛰기, 걷기 같이 큰 근육을 이용해서 큰 움직임이 요구되는 활동이라면, 소근육은 정교한 움직임과 관련이 되죠. 예를 들어서 가위로 오리기, 풀칠하기, 단축 끼우기, 물건 쥐기, 연필 잡기, 이런 것들이 다 손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여야 할 수 있는 활동들이죠. 소근육과 대근육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게 좋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 소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놀이와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소근육 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는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뇌 발달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소근육 활동은 일상생활에 옷 입고 밥 먹기 이런 자조기술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런 활동을 아이 스스로 잘 해내게 되었을 때 유능감을 키워주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추후에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활동들은 소근육 발달과 눈손 협응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학업 수행, 곧 초등학교 적응과도 연결이 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글씨 쓰고 오리고 붙이고 그림 그리고 이런 소근육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소근육 활동을 촉진해 준다면 나중에 아이가 이런 활동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연령이 좀 어릴 때 세돌 이전에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자서 반찬이나 간식 집어먹기, 식기류 다루는 거,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돌쯤 되면 구슬깨기라든지 스티커북 같은 것도 사용 많이 하죠. 근데 이때도 아이들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저희 첫째는 사실 소근육 활동에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저도 실깨기, 스티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색칠하기 이렇게 여러 가지 들이밀어 봤는데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걔 중에 좋아하는 거 플레이도우 정도? 맞아요. 저희 아이도 실깨기 이런 거 별로 관심 안 보였던 것 같고 플레이도우 정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집동아, 현이는 소근육 활동 좋아하지 않았어? 현이는 진짜 처음에 이제 구슬깨기나 단추 이렇게 잠그는 활동할 때도 되게 어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손끝이 진짜 야무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근육 발달은 굉장히 잘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제시하면 막 좋아해서 했어? 맞아. 되게 집중해서 되게 잘했어요. 처음부터. 정말 애들마다 다 다르죠. 저는 이제 첫째 키우고 나니까 지금 소근육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막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하다가 결국에 학교 입학할 때쯤 돼서 전 결국 미술학원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 이제 둘째는 조금 더 소근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해줘야겠다 이런 후회가 남아서 이것저것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2달 전에 했던 활동 생각해보면 왜 다이소 같은 데 보면은 구멍 뚫린 정리바구니 있잖아요. 거기 안에다가 빨대 꽂는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받은 약통 뚜껑, 약통 안에다 넣는 거, 집게로 폼폼 집어서 생수병 뚜껑에 넣기 이런 활동들 했던 것 같아요. 스티커북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쵸. 아이들 스티커북 참 좋아하죠. 세돌 이후에는 더 다양한 소근육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이로 4, 5세 때 한창 했던 게 퍼즐 맞추기, 스티커 붙이기, 블록으로 높은 탑 쌓기, 도미노,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이기, 색칠하기, 클레이하기 이런 것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이도 한 4살 정도부터 색칠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A4 용지로 이제 캐릭터나 그림 같은 거 프린트해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되게 많이 가지고 오고 색칠한 것도 가지고 오고 하더라고요. 현이 색칠 진짜 꼼꼼하게 하던데 그게 다 부단한 연습에 그런 거였구나. 맞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아용 그 색칠 공부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때 유통이 선물해줬던 컬러링 북이나 아니면 제가 쿠팡에서 구매했었던 색칠하기 북 같은 거 되게 꼼꼼하게 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었어. 컬러링북 줬을 때는 현이가 조금 커서 하겠거니 했는데 바로 시작하고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지. 맞아. 진짜 잘하더라. 그리고 저는 도미노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도미노 쌓기는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가 차분하게 도미노를 세우면서 혹시나 중간중간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좌절감을 잘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많이 했었어요. 아이들이 연령이 올라가서 5살쯤 되면 또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저희 첫째는 5살쯤에 유치원에서 그 팽이 접기가 대유행을 하면서 자기도 접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 반가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같이 책도 보고 같이 접었던 기억
기억이 나요. 유똥도 그때 하트 딱지 이런 거 한참 접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죠. 저희 아이도 이제 5, 6세 되면서 하트도 많이 접었고 딱지, 팽이 이거 정말 많이 접으면서 소근육이 정말 많이 야무져졌어요. 이런 활동 말고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텐데요. 뭐 혼자서 외투 단추 벗고 잠그고 또 지퍼 잠그고 귤껍질 까기, 우유껍 뜯기, 젓가락질 하기, 신발 벗고 씻기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소근육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전부 사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별히 소근육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한다면은 좀 아이가 잘 못하고 실수하더라도 격려해주면서 차근차근 연습할 수 있어요. 유똥은 유진이 한 5살쯤부터 그때 꾸러미 했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때가 약간 엄마표 뭐 학습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꾸러미가 뭐였냐면 이제 저희 아이는 소근육 활동을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위로 오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정교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각종 색칠하기, 오리기 워크북들을 막 주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퍼백에다가 하루에 오리기 한 장, 색칠하기 한 장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아이한테도 유진아 이리 와봐. 엄마가 재밌는 거 알려줄게. 이거 엄마가 매일 유진이가 할 수 있게 꾸러미를 만들어놨어. 해가지고 약간 꾸러미라는 표현에 뭔가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을 좀 해서 이제부터는 엄마랑 같이 색칠하기 연습을 할 거야. 유진이 혼자 할 때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엄마랑 같이 할 때에는 여기 그림에서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게 색칠하는 걸 엄마랑 연습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가 항상 꾸러미를 선물처럼 놓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저도 유똥 얘기 듣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살인 둘째랑 가위질 한 장, 색칠하기 한 장 이렇게 하루에 정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한지 2달 정도 됐는데 실력이 많이 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래서 연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색칠하기를 처음에는 흥미 유발을 위해서 아이가 뭐 좋아하는 공룡이라거나 캐릭터를 프린트해가지고 줬었는데 이걸 매번 사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똥이 추천해서 이 책을 샀어요. 아주 큰 스케치북 색칠하기. 진짜 큰데 진짜 크지? 여기 보니까 진짜 색칠해야 되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쵸. 이 책에는 무슨 색으로 칠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냥 아이가 원하는 색으로 칠할 수 있게 뒀어요. 색칠을 시작할 때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여기 봐봐. 엄마가 이제 여기 색칠할 건데 나는 색칠할 때 여기 선 밖에 안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 봐봐. 여기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먼저 색칠한 다음에 그 안을 채워나가면 안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또 하다 보면 바깥에 튀어나가고 하잖아요. 그럴 때 반응 어떻게 하셨어요? 튀어나간 거에 대해서는 별말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열심히 색칠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와 열심히 색칠했네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아이가 이제 색칠한 부분을 찢어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전시하고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아빠한테도 보여주고 아빠한테도 칭찬받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니까 아이가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막 붙어 있었구나. 그렇게 칭찬받으면 아이들 정말 뿌듯해 하죠. 제가 가위질이랑 색칠하기를 아이랑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이 도구 선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위질 같은 경우에 이 오리기 에이스라는 책이 체계적이고 자세해 보여서 처음에는 이 책을 샀어요. 근데 얘랑 하니까 아이가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한 번에 가위질을 해야 되는 횟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가위질 자체를 즐기는 아이라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쉬운 첫 오리기 100, 오리다 보니 오리기왕 이런 책들을 여러 가지를 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 좀 더 쉽고 그림이 아기자기하고 또 그림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문어의 다리를 잘라주자 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이 5명이 있는데 모자가 없대. 여기 모자를 잘라서 이 아이들한테 모자를 붙여주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이가 조금 더 재미있어하고 편안해 하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아이에게 들이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흥미와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이는 색칠하기 이후에 어떤 소근육 활동을 많이 했어? 현이는 팔찌 만드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여자아이들 좋아하는 그 비즈 세트 같은 게 있어요. 팔찌 만들기 세트. 그거 사서 팔찌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하는 것도 많이 했었고요. 6세 때는 한참 글라스 데코에 엄청 빠져서 글라스 데코를 또 한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레고도 워낙 좋아해서 작은 블럭도 되게 잘 끼우고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가위질은 사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따로 해본 적은 없는데 유치원에서 무료 도안으로 이렇게 역할놀이 하는 도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려서 역할놀이 하듯이 무슨 가게, 누구 집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품 같은 거 잘라가지고 그걸로 역할놀이를 또 하더라고요. 맞아. 좋아하면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소근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스퀴시 토이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2장을 붙여서 안에 솜을 넣어서 장난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가위 오리기도 포함되고 테이프를 붙이는 이런 소근육 활동이 다 포함돼서 아이가 그렇게 재밌게 해오더라고요. 아니 현이 활동은 소근육 상급자 코스 느낌이야. 맞아. 이게 소근육 활동 좀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은 이제 좀 상급자의 코스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밑에 보기엔- 걸로는 상성이 안 차. 초등 저학년 아이들, 중학년 아이들 많이 할 것 같은. 맞아. 유치원에서 또 많이 하는 게 그 딥폼 블럭 있잖아요. 그것도 한참 많이 해서 열쇠고리로 막 블럭이 점점 늘어가고 비즈 십자수, 보석 십자수라고 해서 진짜 작은 이제 비즈로 십자수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이게 집게로 찝는 거 아니야? 맞아. 어.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유치원 가방에 이렇게 하나씩 늘어갔었거든요. 캐릭터가. 그래서 저는 진짜 유치원에서 워낙 많이 해와서 제가 좀 따로 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디폰 블럭으로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데 그게 도안북을 보면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더니 애들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라 나 이거 할래 이러면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디폰 블럭도 그렇고 레고도 그렇고 블럭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가끔 저는 부모님 상담할 때 보면 선생님 얘가 레고 블럭 그렇게 잘하는데 왜 소근육이 안 좋죠? 왜 연필 쥐고 쓰면 글씨는 엉망이죠? 이제 이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론 블럭이 소근육 조작에 도움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블럭 활동할 때 손을 쓰는 거랑 연필 쥐기 해서 또 글씨 쓰는 거랑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골고루 다 발달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블럭은 지나치게 좋아하는데 연필 쥐고 쓰는 거는 너무 싫어한다 하면은 또 그 활동을 연습을 좀 하고 자신감을 좀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소개해봤어요. 재밌으셨으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